주행 질감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파워풀합니다. 일단만 놓고 다니셔도 그냥 시내에서는, 외곽이 아닌 그냥 시내에서는 꽤 좋은 출력이 나와주고 있어요. 현재 야외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언덕길 테스트, 고속주행 테스트, 브레이킹 성능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행거리를 600km까지 갈 수는 없고요. 어디까지나 제원상이고, 그냥 그 제원상의 주행거리는 참고적으로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실주행거리는 약 30-40% 마이너스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드 스포츠 부릉이 3 전복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자, 지금 수동기어는 7단이고요. 자, 최고속 벌써 도달을 했습니다. 자, 브레이킹 성능 보겠습니다. 네. 바닥이 사실 그립이 좋은 바닥이 아니어서 조금 끌리긴 하지만 브레이크는 락이 걸릴 정도로 강력하게 제동을 합니다. 160mm보다 디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이 있네요. 지금 타이어가 20/3.0인데요 코너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준수한 편이긴 하지만 타이어가 넓다 보니까 그렇게 날카로운 느낌은 없어요. 자, 이렇게 갔을 때 확 날카롭다 그렇진 않지만 그냥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게 주행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날카롭게 주행은 좀 어렵고요. 조금 코너도 넓게 돌면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자, 가속 테스트 다시 하겠습니다. 브레이킹 성능 이 정도 됩니다. 소리 꽤 크게 들리네요. 네, 다른 지금 전기자전거를 타보고 브레이킹 성능이 이 정도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속은 사실 마음먹고 밟으면 한 3초, 5초 만에 최고속 도달해버려요. 힘은 무지막지하게 좋습니다. 오베가트라 뭐 이 정도는 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설마 또 못 올라가지는 않겠죠. 아직까지 350W도 그렇고 오베가트도 여기 못 올라간 그런 바이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파스는 일단 출발을 해보고요. 힘 딸리면 더 올려보겠습니다. 최대 경사각 21, 2도 약간의 그 노면에 따라서 좀 착오가 있는데요. 20도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입니다. 파스 일단 출력인데, 자, 손을 이렇게 놀면서 갈 수 있는 여유의 힘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사를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쉽게 올라왔고요. 조금 더 높은 곳에 가서도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파스 5단 수동기어는 1단입니다. 고속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속도 13km로 주행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높은 곳은 약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테스트를 해봐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여유롭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5도 코스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부릉이 3 전보는 전후 듀얼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고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제품의 그 서스펜션은 다른 제품보다 더 좀 푹신한 그런 느낌이 있고 안장의 착자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곳은 처음서부터 25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약간 스탠딩하게 스타트를 해서 힘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모터의 개입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그렇지 않으면 여기 상당히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25도입니다. 출발! 자, 여기서부터 모터가 그냥 밀어줍니다. 많이 힘들지 않고 그냥 올라올 수가 있네요. 본 제품은 어디까지나 온로드 성향을 갖춘 전기 자전거입니다. 오프로드의 성향은 뭐 나쁘진 않지만 일단 타이어가 온로드여서 조금 미끌림이 있었고요. 힘은 25도 경사각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요. 다만 처음에 스타트 할 때만 조금 도움 닫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35까지 찍었어요. 리밋이 걸렸어도 그 속도 이상을 쭉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력으로 더 힘을 밀어주면 밀어주는 대로 부드럽게 나갑니다. 노드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거 권장을 드릴게요. EV, 정확히 EV 정도가 25도입니다. 시속 5km, 4km. 조금 지려서 확실히 슬립이 생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나는 전동세상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 신제품이긴 한데요. 이미 이 제품 출시한 지는 2달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모드스포츠사의 부릉이 터보라고 합니다. 작년 제품은 부릉이 20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올해 제품은 500W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정식 명칭은 부릉이 터보 이렇게 제품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작년 모습과 디자인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배터리, 메인 배터리는 이쪽에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리시는데 시트포스트에 들어가는 제품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전보 또는 투팁이라고 합니다. 그 두 종류만 시트포스트에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터보 제품, 부릉이 20 제품은 시트포스트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얇기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 배터리는 이쪽에 있는 거고요. 위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KTX 배터리, 보조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릉이 터보에 대해서 리뷰를 좀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이 터보는 기본 20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모드 스포츠에서는 16인치, 20인치 그 이상은 아직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력이 20인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인치의 3.0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보시다시피 조금 넓습니다. 세미 팻 타이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런 타이어를 앞뒤로 장착을 하고 있고 기어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마노 7단 기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드 스포츠 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크랭크가 조금 큰 편이에요. 고속에서 주행을 했을 때 헛발질 25km까지 막 도달을 했을 때 타사 제품은 이 페달질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데 54T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유있게 돌아갈 수 있는 54T 크랭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속에서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배터리가 KTX 배터리인데요. 기본은 메인 배터리 48V 9.6A인데 위에 KTX 배터리는 48V 17.5A 보조 배터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고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KTX 배터리는 제조사 불문하고 대부분 이 방식을 택하는데요. 보조 배터리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배터리는 뒤에 달아도 보조 배터리고 뭐 앞에 있어도 보조 배터리인데 KTX 보조 배터리는 뭐가 다르냐?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의 보조 배터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체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병렬로 쓰는 개념이 아닌 혹 쉬고 있을 때 이 배터리가 본체의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 충전이 급속 충전이 아니고요. 좀 충전의 속도는 저속의 충전 개념 보시면 되겠어요. 주행할 때 배터리 소모하는 거를 우리가 방전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방전 대비 충전의 속도를 빨리빨리 메꿔줄 수가 없어요. 방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쉬고 있을 때나 그럴 때 전원을 켜놓거나 이쪽으로 전기를 꽂아주면 그쪽으로 충전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병렬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 옵션을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다 LG셀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모터는 48V 500W의 모터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드 스포츠 전용의 모터라 생각하시면 되고, 구형 모터와는 좀 제조사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단순하면서 또 쓰임새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수납성도 괜찮고 막상 탔을 때 승차감도 괜찮고 모든 게 다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를 야간에 주행을 할 때 자동차도 스텔스라는 개념이 있죠. 이 제품은 야간 주행 시 순정 상태에서는 스텔스의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쪽은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뒤쪽에는 후미등이 없습니다. 이 후미등은 부릉이 전보에는 있지만 이 터보 모델에는 없어요. 이 제품의 어떤 퀄리티적인 또는 원가 그런 개념의 어떤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원가를 아끼지 말고 이 후미등을 달아줘서 야간 주행 시에 후미에서 다른 차나 자전거가 왔을 때 좀 더 안전하게 내 위치를 밝혀주는 그런 개념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후미등이 없기 때문에 사제 라이트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부릉이 전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부품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의 적용을 해주면 더 안전한 그런 라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스탠드 부분인데요. 이 스탠드는 기본적인 무게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배달 대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여기 보조 배터리를 무겁게 장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물건을 무겁게 수납을 했을 때는 내구성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이 버팀의 강도가 너무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누우면서 부러지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릉이 전보용 그런 재질로 장착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릉이 전보는 저희가 사진을 같이 한번 띄워봐 드리겠는데요. 여기가 훨씬 두텁고 여기도 두텁고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스탠드로 바뀌었거든요. 그거를 좀 적용을 해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모드스포츠 본사 대표님이나 또는 직원분들이 의견을 수렴하셔서 좀 제품 개선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크게 문제되는 점이 없는데요. 어떤 분들 뭐 노간은 뭐 못 쓴다 뭐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노간을 사용하면서 작년 올해 이 제품에 트러블을 보인 적은 저희 매장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는 오프로드 성향을 갖춘 그런 깍두기 타이어인데요. 보통 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어느 길로 더 많이 가는지 그런 점을 파악을 하셔서 이것도 전보용으로 차라리 장착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보용은 이렇게 온로드 스타일이거든요. 네, 전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좀 어떨까. 물론 이 타이어가 같은 3.0인데 좀 더 트레이드가 넓고 각이 졌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 체인하고 간섭도 생길 수 있는 우려는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타이어를 좀 온로드 타입으로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원가가 많이 차이는 없으리라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고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를 더 지향해서 주행을 하고 또 펑크 부분에 대해서도 오프로드 타이어가 조금 더 펑크가 많이 나는 것으로 좀 통계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드스포츠 부릉이 터보라는 모델, 여자분들이 타도 괜찮고 남자분들이 타도 괜찮고 어르신분들이 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제품이고 가성비는 분명 괜찮은 제품이에요. 일단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막상 타보고 승차감을 느껴보고 가속력을 느껴보고 그리고 브레이킹 성능을 느껴보면 정말 가격 대비는 똑소리 나는구나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타사는 앞뒤를 보통 다 160mm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부릉이 터보 같은 경우는 앞뒤가 180mm 디스크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제동력이 정말 타사 대비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바깥에서 야외 주행까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브레이킹 성능은 먼저 보셨다시피 전보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같은 시스템에 같은 디스크를 적용하고 있어서요. 네, 그렇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기본가 139만원 시작을 해서요. 이런 바구니와 리어렉이 달리면 좀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뭐 그냥 상당히 무난해요. 특별히 더 예쁘다 뭐하다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을 봤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디스크 달린 전기 자전거라고 하면 90% 95%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신품일 땐 별로 소리가 안 나지만 조금만 타시면 소리가 이렇게 요란한 소리가 나죠. 브레이크 소음. 근데 소음이 난다고 해서 듣기 싫은 건 다 매한가지 똑같습니다. 소리가 난다고 해서 어떤 분들 WD도 뿌리고 구리스도 발라놓고 이러는데요. 절대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브레이크라고 하면요, 디스크와 패드 간의 마찰을 이용을 해서 자전거의 속도를 줄여주는 개념으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마찰이 생기지 말라고 구리스와 WD를 이렇게 장착을 한다는 거는 그냥 자살행위. 앞에 자동차나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구리스를 발라놨을 때는 제동을 못하고 그냥 가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시지 마십시오. 네, 제가 오늘 좀 격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바보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식이 부족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탄다면 적어도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서적을 보셔도 되고 또는 사장님하고 친해져서 그런 정보를 또 습득하는 것도 기술이고요. 아무튼 그런 정보를 알고 타셔야지 이 제품은 구매하셔서 무조건 그냥 타신 제품이 아니에요. 내가 타면서 항상 이 제품을 돌봐줘야 오래 탈 수 있고 배터리 수명도 길어질 수 있고 모든 소모성 부품도 빨리빨리 제때 교환을 해줘서 트러블이 안 나고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또 보면 배터리를 충전을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충전을 겨울에 안 탄다고 그냥 뒀다가 봄에 타려고 하니 방전이 된 거예요. 제품을 가을에 샀어요. 그래서 한두 번 타고 그냥 쳐박아둔 거죠, 창고에. 그랬다가 타려고 그러면 어떤 좀 BMS에서 이건 다 시스템이 다른데 방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서 배터리를 결국 버려야 되는 극한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시고 좀 제품을 다뤄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오프로드 주행, 고속주행, 브레이킹 확인하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골 주행 테스트 코스인 오프로드 코스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제품 부릉이 터보로 20도, 25도 경사를 타 제품과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48V 500W의 성능을 내고 있는 제품인데요. 오늘 어떤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500W인데 설마 최명 부기계 못 올라가지는 않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기본적으로 1단계 20도 테스트를 해보고 2단계로 25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25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 10% 아니냐 25%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수를 정확히 20도 25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수를 따지자면 30몇 프로 40몇 프로 수준 됩니다. 어떤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그러면 전기자전거가 무슨 탱크도 아니고 그 경사를 올라가냐. 올라가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부디 좀 솔직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솔직 담백하게 겸허하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0도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스 단계는 3단계고요. 기아 단수는 1단이고요. 시속 7.5km 정도 마크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도 경사 코스에서는 최대 경사각이 22도 정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사고요. 처음에 출발할 땐 당연히 20도가 아니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 출발서부터 20도냐 말씀하시는데 출발서부터가 아니고 중후반에 최대 경사각이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여기서부터 22도 코스입니다. 그 다음 25도 코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코스의 최대 경사각은 25도까지 보여주는 고난이도의 급경사 코스가 되겠습니다. 최초 시작하는 부위는 약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시작이 되고요. 중후반서부터는 25도 최대 경사각을 보여주는 경사입니다. 그러면 부릉이 터보 바로 25도 경사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출발. 어제까지 비가 왔던 관계로 좀 땅이
그립이 잘 안 나옵니다. 조금은 미끌리는데 지금 25도 경사에서는 시속 8km 정도 그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무난히 잘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까 20도 경사보다는 조금 힘이 들면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브레이킹은 상당히 성능이 괜찮습니다. 앞뒤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디스크 크기가 180mm 대구경 디스크 로터를 적용하고 있어서 브레이크가 이런 데서 좀 꽉 잡으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25도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EV, 정확히 EV 정도가 25도입니다. 시속 5km, 4km. 조금 질어서 확실히 슬립이 생깁니다. 이번 테스트 주행 코스는 고속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킹도 해보고요, 코너링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이 성능을 입증을 드렸어요. 경사 20도, 25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고, 아까는 오늘 테스트한 그 주행 여건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가혹하다 볼 수가 있는데, 타이어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흙이 막 엉겨 붙을 정도로 좀 그립이 좋지 않은 타이어 슬립이 계속 나는 그런 조금의 악조건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부터 바로 고속 주행 테스트, 그리고 코너링, 브레이킹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속도는 최고 속도 25km에서 풀 브레이킹. 자, 대략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m 정도 끌리네요. 시속 25km에서 급브레이킹 전후를 잡았을 때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7m 정도 스피드마크 보여줬고요. 가속도는 25까지 붙는데 대략 2, 3초 그 정도 느낌이에요. 5초 채 안 걸립니다. 코너링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타이어는 약간 세미 팻바이크 같은 느낌의 조금 두터운 그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닥이 그립이 나쁘진 않은데 조금은 불안합니다. 너무 좀 세게 꺾으니까, 각을 많이 주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조금 각이 진 그런 타이어보다는 코너링이 괜찮습니다. 이 타이어는 오프로드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립이 온로드에서는 완전히 좋을 수가 없어서, 온로드 주행이 많고 좀 가혹한 주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온로드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거 권장을 드릴게요. 뭐 브레이킹을 세게 해주니까 한번 가속을 좀 최고로 제 다리의 힘을 이끌어내서 하니까 35까지 찍었어요. 리밋이 걸렸어도 그 속도 이상을 쭉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타사의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25km 나갔을 때 더 이상 나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제어적인 시스템도 있는데, 부릉이 터보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내가 자력으로 더 힘을 밀어주면 밀어주는 대로 부드럽게 나갑니다. 리밋이 걸린 속도는 25라고 하지만 운전자가 얼마만큼 다리에 힘을 줘서 밀어내느냐, 이것도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30 조금 넘어가니까 발이 약간 헛도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순정은 54T로서 그래도 타사보다는 조금 더 페달링이 수월한 편입니다. 자, 서스펜션 느낌은 앞뒤 풀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푹신한 느낌인데요. 안장이 그래도 조금은 못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좋은 승차감을 원하시면 이 상태에서 안장만 바꿔주셔도 이 승차감이란 게 확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릉이 전부와는 성격이 사뭇 다른데요. 일단 가속감, 브레이킹 성능, 이게 다 달라요. 아무래도 변속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 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외형적으로 모터는 같은 걸 쓰고 있다고 하지만 계기판이 다릅니다. 아마 모터 쪽에 이 암페어스도 배터리 확장성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다를 것이라고 좀 예상이 듭니다. 이거 정확히 확인된 바가 아니고 제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부릉이 터보라는 모델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었고요. 브레이킹 성능, 속도,
정말 힘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리밋이 걸린 그 시점까지는 끊임없이 밀어줍니다. 정말 저는 가격 대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오르막길 경사 20도, 25도 충분히 올라가주는 거 분명히 보셨죠? 저희가 항상 이 구간에서 오프로드 주행을 항상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누구나 이런 도로 주행 여건을 만났을 때 이 제품은 이만큼 힘있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결코 주작이 아니고요. 각도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주작이겠습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25도를 잘못 알고 25%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냐. 믿어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어떤 구간에서 25%, 25도 주행해도 똑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도로 여건에 따라서 주행 여건에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20도는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아요. 그냥 발 젓는 척만 해주면, 페달 젓는 척만 해주면 그냥 올라갑니다. 제발 제가 찍는 영상 솔직 담백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나는 전동 세상 영상을 알찬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전동 세상 제품 구매를 원하시면 매장으로 오셔도 되고 네이버 쇼핑몰에서 구매하셔도 되는데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